자, 근데 요렇게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던 방식 그대로 혹은 나 못하는데 이러면서 소극 행정으로 일관해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전례가 없다. 이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내 일 아니다. 뭐 이런 면에서 자꾸만 등 떠밀고 소극 행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소극 행정의 유형 네 가지 대표적인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적당 편의주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서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라고 되어 있죠. 자, 업무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정보나 지식, 의견 등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적당히 대충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니까 물품 A를 물품 A의 부속품인 물품 B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물품 B에 대해서 이 A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호환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실측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제작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유 적당 편이니까 뭐 대충 하는 거니까 그냥 막 적당하게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물품 A와 호환이 안 됐던 겁니다. 서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돈만 낭비한 거죠. 시간만 낭비한 거죠. 추가 작업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했다. 이래서 이런 소극 행정 적당 편의주의가 여러 가지 손실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업무의 해태라는 거. 자, 그 개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 해태니까, 그죠?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말한다라는 거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 업무 처리를 하지 않거나 늑장을 부리는 것 얘기한다. 해태. 그래서 업무를 해태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사례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 A씨께서 B 업체의 부지 매립 관련한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달 이내에 종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런 시한이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다라면 당연히 시한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이 뭐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이 매립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그 해당 민간업체가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도리어 이 공무원 A께서 어떻게 했다? 그 민간업체 방문해서 소송 취하해 라고 취하를 권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업무 혜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으로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또 역시나 공직자 A께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급 신청을 접수를 받았는데, 아이고, 뭐, 이거 보통 12월 달에 지급을 했으니까 올해도 뭐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지급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지연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역시나 크게 문제가 되었겠죠. 역시 우리가 뭔가 주어진 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이 있다. 최소한 규정에 뭐 시한이 딱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들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탁상 행정이란 소극 행태를 볼 텐데요. 그야말로 탁상에서 행정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정된 법령이나 지침을 따라야 되죠. 새로운 것들에 맞춰서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막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혹은 현재의 규정에 부합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이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답습하면서 탁상에서 행정을 했다더라라는 거고요.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기존의 관행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딱 보니까 A 업체와 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제 이 용역 단가, 노임 단가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갱신될 수 있잖아요. 그게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좀 올라가 있는 그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전임자가 했던 그 서식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항의를 하게 되겠죠. 이게 민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변경되는 게 있으면 그걸 잘 찾아내고 또 그 변경을 잘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찾아보고 그냥 해왔던 대로 전임자의 내용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업무 속에서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될 때 그때는 내가 하는 일과 매칭되는 게 있는가에 대한 체크 꼭 해야 됩니다. 누가 뭐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다들 잘 깨어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기타 관 중심의 행정을 볼 텐데요. 그야말로 국민 중심이 아니라 관의 편의대로, 관의 자의적으로 중심으로 행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직무 권한을 이용하면서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하거나 국민의 편익이 아닌 그 관의 공직자 자신 혹은 그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처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 관 중심 행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사례를 보면 진짜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례입니다. 자, 국유지도 아니고요. 사유지입니다. 근데 그 사유지의 주 출입구 앞에 도로상에 당사자, 사유지의 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땡땡군에서 관광사업 목적으로 오두막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그 소유주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죠? 그 소유주가 그 안쪽으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도로상이기 때문에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자를 좀 철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아유, 철거할 예산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니까 뭐 철거를 나중에 올해 초에 철거를 약속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다음 해로 미뤘는데 근데 또 기관장과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그 조치도 안 지키고 철거 또 지연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유지의 땅 주인은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정도. 이게 사실은 뭐 너무 어이가 없죠, 그죠? 뭐 국유지를 하더라도 뭐 국민들한테 피를 끼치면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사유지인데 더욱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 당연한 얘기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우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 기타 관중심의 행정은 소국 행정의 한 행태이다라는 것들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류와 사례를 살피면서 소국 행정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뭐 기관별로도 자체 점검을 하고요. 관계 부처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국 행정에 대한 신고센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국민신문고 들어보셨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 부패행위가 있을 때 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도 국민신문고를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불친절했다. 그럼 그 불친절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국 행정 마찬가지입니다. 소국 행정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딱 나눠져 있고요. 적당 편의주의, 복지부동, 특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이렇게 해서 신고를 받아보고 실제로 그에 대해서 소국 행정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되면 당연히 징계까지 받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파면, 해임, 강등, 감봉 등의 징계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나오고요. 관리자에 대해서도 징계 외에 성과, 평가, 성과급 등에 대한 제한으로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소국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귀결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법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 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의 장 등의 도움도 주고 있으니 적극 행정을 펼치시오라고 하면서 반대로 소극 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속해서 징계도 하겠다라는 거. 상과 벌을 같이 주면서 적극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럼 실제로 그럼 적극 행정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